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제 지인이자 스터디를 지금 한 5년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를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 원장님과 6년째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직장인 투자자 하자고 했을 때 제일 딱 처음에 떠오른 친구가 이 친구였거든요. 진짜 주식 잘하고 블로그도 하는데 진짜 뭐 블로그 읽어보면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친구가 올렸던 것 중에 VT, LS 원장님 다 얘기하셨던. 네, 그쵸. 그거 다 이 친구 덕분에 이제 투자하게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 혹시 누가 될까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계열의 회사를 다니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희 원장님 영상은 자주 보세요? 처음에 얘기를 안 해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좁거든요, 세계가. 한 달에 걸치면 다 알아서 누군가 공유를 딱 해서 그때부터 쭉 구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유튜브 보고 알게 됐어요. 어떤 투자 스타일인가요? 다양한 섹터랑 15개, 20개 정도 퍼뜨려서 레버리를 좀 많이 써서 하는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인님은 김동희 원장님이랑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경력이 김동욱 원장만큼 길지 않고 아직은 아는 종목이나 섹터가 좀 많지는 않아서 소수 섹터에 거의 몰빵 가까이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 잘하는데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잘해요. 두 분 사석에서는 자주 보시나요? 스터디 때만 네, 사이트 보고 이제 저희가 회식 가끔 하거든요. 그때 보고. 김동호 원장님이랑 서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12년부터 하던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때 못 모이다 보니까 이 모임 없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모임 중에 한의사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걸 네가 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투소에다가 올렸어요. 지금도 가투소에 가보면 모집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모집글 하나 올린 거죠. 근데 친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모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주식을 잘한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좋아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VT 같은 게 추천을 8,000원인가 했어요. 이게 4만 원 같단 말이에요. LS는 5, 6만 원대 추천을 했으니까 30만 원가 갔으니까 6배 간 거잖아요. 삼지엔터도 막 3배 정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한 종목마다 떡상을 하니까 잘하는 거죠. 비법이 뭔가요? 그냥 운이죠. 최근까지도 장이 좀 좋나요? 엄청 좋죠. 오늘은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왜 떨어졌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오늘 좀 텐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진짜 오늘 진짜 투자 20년 만에 제일 많은 손을 그래요? 저도 뭐 많은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어지러지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잘하는 게 VT를 추천해 줬는데 기업 분석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소비자잖아요. 매대 화장품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진짜 막 매일 명동 가고 샵들 막 다니면서 진짜 잘 팔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반응을 보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소비재는 주가가 오르려면 이게 제품이 잘 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10년 한 투자잖아, 1년 한 투자잖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선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팔리는지 별로면은 온라인에서도 보고 오프라인에서도 보고 국가별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니까 난 받아먹기만 했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최근에 좀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소비재 회사 있으신가요? 작년 말부터 소비재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섹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어닝이 엄청 높아요.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 50%, 5, 60% 찍히고 있고 올해는 60%에서 70%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이닉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한 40에서 45조 됐는데 올해 최소 150조 이상, 높게 보는 데는 200조면 이제 그로스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그로스가 나오는 회사가 소비재에서는 거의 없어서 주식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만한 회사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 가야 될 이유는 없어서 소비재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걔를 팔고 이제 다 반도체 쪽 넘어가신. 거의 반도체. 원장님은 소비재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비중이 40%가 반도체, 30%가 바이오, 30%가 기타 등등인데 이제 그 중에 소비재가 있는 거지. 이 친구 말대로 지금은 반도체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한 거지. 여기서 나오잖아. 잘하는 거지. 딱 소비재보다 반도체가 좋을 것 같으니까 섹터를 딱 저보다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해서 뿌려놓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증권사 리포트가 좀 있고요. 대표적으로 와이즈 리포트. 유료로 우선은 하고는 있긴 한데 이제 무료로 리포트 올려주는 텔레도 많이 있어서 무료로도 충분히 좋은 자료는 많이 있고요. 계속 봐도 아무것도 감도 안 잡히고 뭘 사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데 9월이랑 10월 요 시점은 이게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냐면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거는 인터넷만 쳐도 나오니까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올라가니까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개박살 났어요. 제가 맞습니다. 주식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신입사원 입사가 07년 2월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됐구만. 아까 경험이 적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제 거기 히스토리가 중간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서점 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주식이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초심자의 행운인데 입사 동기 중에서 엄청 바쁜 거예요. 그때 이제 중공업이었는데 그 친구가 바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그냥 있는 돈을 다 넣었는데 이게 1년에 이제 몇 배를 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8년에 그렇게 다시 또 날려먹고 그래서 시작은 07년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8, 9년 정도 쉬다가 20년 초에 다시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집값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월급이라든지 일반적인 간접 투자들 ETF라든지 펀드 이런 거로는 물가 상승 따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하자마자 코로나 맞고 근데 뭐 하자마자 꼭 뭐가 맞는다. 금융위기 맞고 하자마자 코로나 맞고. 주식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김동원 원장님도 책을 처음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 웬만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유명한 책들 몇 개씩 있어요. 그거에서 20권 정도는 보고 그러니까 20권 봤대잖아. 원장님 말한 게 한 20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질 때 책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던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거꾸로 얘기하면 힘든 시기가 없었던 거야. 계속 잘 된 거지. 주식을 잘한다니까. 아직은 장이 좋아서 아직은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루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아침에 6시, 7시쯤에 이제 일어나서 회사 가기 전까지 리포트 좀 보고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거 보고요. 끝내고 나서 집에 오면은 애들 재우고 10시, 11시 그때부터 한 또 한두 시간 정도 증권사 리포트 보고 텔레그램 보고 요새는 또 X, 예전 트위터 최신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고 있어요. 네. 투자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텔레그램, X 이런 데서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 믿을 만한 정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채널도 수백 개, 수천 개일 텐데 그중에 시사 선택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럼요. 채널에 올라오는 거 많이 보죠. 저도 스터디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스터디에서 열심히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 골라서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을. 다방면으로 계속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뉴스도 보고 계속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이번에 이런 전쟁 나면은 주말 내내 다들 주식쟁이들은 전쟁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을 거라고 미사일 어떻게 날리고 스터디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스터디를 고르는 기준과 나쁜 스터디를 걸러내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스터디는 아무래도 모집을 할 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 한 두세 명이 모아서 하는 스터디가 있거든요. 추가로 5명에서 한 7명 정도 모집해서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거는 검증된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좋은 스터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데 들어가려면은 매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좋은 스터디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나이 제한도 있어. 40대 넘으면 안 뽑아줘. 자기들은 40대 넘으면서 그냥 우선 들어가서 부딪혀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나쁜 스터디면 좋은 스터디 내가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좋은 스터디를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일단 어렵고 사실 불가능하고 좋은 스터디를 본인이 새로 만들던가 자기 PR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죠. 블로그든 텔레든 해가지고 맞아.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 네임드 막 몇 번 지원해봤어요. 다 떨어졌어. 원장님도 아, 저 다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 분석글을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뛰어나요.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그냥 근데 이 친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써요. 진짜?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려면은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정도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하면은 수익이 떨어지고 최소한 3시간 이상 무조건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이 그게 힘들죠. 왜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8시간을 잡으면 왔다 갔다 하면 대략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을 하루 종일 쏟아도 뭐 월급마다 다르겠죠. 월급 그냥 뭐 1,000만 원을 가져가면은 하루에 10시간을 써서 50만 원을 버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거리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고 당연히.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해서 하루에 5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주식으로 버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버는 만큼 해야지 주식으로도 벌 수 있는 거죠. 사실 장중에 주식 못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차트를 거의 안 봐서 장중에 못 버는 건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루에 3-4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서 그날 돌아간 것들 뭐 있었는지 그런 걸 계속 트래킹하고 챙겨보고. 주변에서 돈 벌었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얘가 주식하는 걸 알게 되면 시기 질투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그래서 주식 얘기 거의 안 해요. 회사에서 주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요즘 주변에서 주식 얘기 다들 막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나가면 진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들리고. 그리고 제가 요새 일부러 객장을 자주 가거든요. 왜냐면 증권주 조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로도 다 나오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소비자 했던 것처럼 객장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고객센터도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얼마나 대기를 해야 내가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했을 때보다 거의 뭐 1시간 이상 기다려야지 통화가 연결되고 객장 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많이 보이시고 뭐 이러면 끝물이라고는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직은. 김도 원장님은 주변에 추천해줬다가 약간 그런 적이 많죠. 저도 추천을 많이 하진 않아요. 추천을 하고 바로 오르면 참 좋은데 이게 주가가 빠졌다가 오르는 경우도 워낙 많고 예전에 사람들한테 좀 많이 추천했던 게 휠라코리아였어요. 그때 한 2년 동안 20% 빠졌잖아. 그때 계속 전화 와서 야 왜 안 가는 거냐 막 이런 원망을 많이 들었지. 나는 20% 빠지고 이제 개업할 때 팔았는데 5배가 오르면서 전화가 왔지 친구들한테. 야 너 때문에 많이 벌었어 고마워 막 이랬는데 저는 없었고 너무 슬펐던 적이 있었고 DIT라고 그것도 좀 좋아 보여가지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그걸 제가 11,000원에 추천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6-7천원까지 빠졌었어요. 그 다음부터 3만원까지 갔어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2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먹었는데 요새는 장이 좋으니까 뭐 얘기하면 다 빵빵 오르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도 비싼 걸 하지 않으니까 싼 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더 싸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추천을 했는데 회사 상황이 변해가지고 안 좋아졌어. 그럼 나는 팔았는데 내가 추천한 것 자체를 까먹고 있는 거야 나도. 나중에 연락 와서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아, 나 이미 없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추천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냥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절대 추천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더라는 거지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저도 윗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레지던트 때 일화가 있어요. 레지던트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교수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주식하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지인들한테도 안 했었는데 넌 주식만 하고 일은 언제 이런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 그때 2009년이었는데 교수님 한 분하고 보스턴에 학교를 갔는데 그때 보스턴 바로 간 게 아니라 뉴욕에 들려가지고 콜롬비아대에 종신교수를 받은 한국인 정형외과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보스턴에 있는 학회를 차로 운전해서 갔어요. 한 5시간 걸리는데 심심하잖아. 미국은 주식을 많이 하니까. 그 종신 교수님이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막 얘기를 한 거야. 나도 관심이 많으니까 서로 막 얘기를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갔던 교수님이 너무 신기했나 봐요. 자기는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랑 그 교수님 막 주식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좀 신기했나 봐요. 저는 절대 나쁜 뜻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수 회의 시간에 김도욱이가 주식을 잘하더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수님들이 진짜 내는 3년 차였는데 너는 일 안 하고 맨날 주식만 하냐고 막 그러는 거 맨날. 아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너 주식하느라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너무 억울해서 그냥 주식 다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4년차 때는 주식 얘기해도 주식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동문회 나가잖아요. 교수님들이 야 뭐 사야 되냐 물어본다니까. 주식한다고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닌데 전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에 대한 인식이 요새는 많이 바뀐 거죠. 근데 2008년 9년 이때는 정말 안 좋았고 요새도 뭐 직장에서 주식한다 그러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식이 본업에 솔직히 약간 방해는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진료 시간에 본다 의사가. 그렇지는 않아요. 분리가 가능한가요 이게? 그렇죠. 대부분 분리가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과 시간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본업이 있는 주식쟁이도 본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투자를 해놓으면 계속 차트 같은 것도 궁금할 수 있고 집중이 분산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일과 중에 당연히 보죠. 당연히 이제 보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크게 이유 없이. 근데 오히려 괜히 보고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장 끝날 때쯤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잖아요. 보통 장 초반에 거래량이 다 있으니까 2시나 3시쯤에 가능하면 그때 살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장중에는 안 봐도 돼요. 사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오늘 같은 날 멘탈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하락이 있고 오늘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때는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그쵸 뭐 오늘 같은 거 제발 내일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번 주는 엄청 좋았거든요. 저번 주에 만약 했으면 텐션 올라갔을 텐데 오늘 텐션 떨어지고 멘탈 관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자산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월급은 이제 그냥 생활비고 그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하이닉스 확신이 엄청 셌던 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주가가 34,000원인가? 지금 100만 원인가? 근데 그때 효성중공업이 한 1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200만 원 넘었으니까 그 20배가 넘게 올랐죠.